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 톡톡입니다. 요즘 시장 흐름을 보면 지루하게 이제 횡보장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럴 때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장기적으로 복리를 입혀가는데 굉장히 좋은 시장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쉬어요. 뭐 5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쉰다. 예를 들어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쉬면 지수는 어때요? 제자리겠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면서 리밸런싱 관리를 조금 해주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 수익률이 생깁니다. 초과 수익률이 생겨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아웃퍼폼 수익률이 연기준으로 무슨 5%가 쌓이든 무슨 10%가 쌓이든 이렇게 아웃퍼폼 수익률이 쌓여가기 시작하면 박스권 횡보장 흐름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버블 포지션 덜어가고 보유 포지션 중에서 저평가 포지션 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수는 제자리에 있는데 내 계좌 수익률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10%고 20%고 이렇게 아웃퍼폼 수익률이 쌓인단 말이에요. 횡보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럼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언젠가 나오는데 이제 하락을 하면 하락을 했다 올라가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영원히 하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면 항상 상방이다. 그럼 하락 변동성이 나오게 됐을 때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하락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투기 자금은 말라요. 투기 자금은 다 털립니다. 부채 쓰고 뭐하고 하니까 강제 깡통 납니다. 강제 깡통 나고 이제 지수가 한 20% 30% 하방으로 이제 변동성을 키우게 되면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투기 자금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쓴 투기 자금들은 다 깡통이 나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매물이 마르는 거죠. 단기 매물이 말라요. 단기 매물이 마르면 지수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포지션이 왔던 게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때 그런 포지션들이 왔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하락 변동성이 오지 않고 버블을 그냥 키운다. 아니면 상방으로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러면 이 아웃퍼폼 수익률이 예를 들어 상방으로 변동성이 확대돼서 지수가 50%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아웃퍼폼 수익률이 곱하기가 돼서 내 수익률은 당연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횡보장의 지금 단기적인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수익률은 지금 쌓여가는 이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복리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올라갈 때만 내가 막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욕심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순간에 단기적인 흐름들은 심리적인 투자자들의 참여자들의 증시의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짚어낼 수가 없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들을 이해를 해야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볶이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떡볶이의 재료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거를 15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자재, 재료가 200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300원에 팔겠죠. 그러면 마진폭도 늘어나고, 수익폭도 늘어나고 하면서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냐면 정부에서 계속 개입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화폐가 아닌 주식이나 이런 걸로 보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그 물가 상승률의 알파를 입어서 왜냐하면 기업들은 돈을 항상 더 벌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누군가 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직원이다. 그러면 기업에서 내가 버는 것보다 직원들한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항상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럼 가끔 야 기업이라는 건 사업인데 망하는 기업들도 존재하지 않느냐. 망해봐야 마이너스 100%예요. 자, 수익은 무한대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분들은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렇겠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경험이 입혀지게 되면 이게 확신으로 바뀌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고 경험으로 내가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이제 뭐 3년이고 5년이고 걸리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자연히 내 자산은 복리를 입어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수익이 이제 5억 이상 난 회원분이 계셔서요. 이제 계좌 인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쫄랐어요.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쪼르고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셨는데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한 분들은 자기 이제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걸 제가 이제 알고 있지만 요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산 규모가 작은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산 규모가 이렇게 커질 때도 요렇게 수익을 내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원분들한테 제가 자꾸 부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홍보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좀 홍보를 해서 이제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운영 사이즈를 보니까 한 10억 계좌 정도 일단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포지션들도 있겠죠. 뭐 현금 포지션이라든가 다른 이제 포지션들도 있을 건데 이제 운영 자금만 이제 10억 정도 지금은 이제 보여지는 그런 계좌를 우리 회원분 계좌 중에 하나를 오늘은 좀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날 이제 제작한 영상이고요. 자, 상대 비교, 자격지심을 관리를 해야 된다. 요런 걸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너와 나. 그래서 누군가 이제 뭐 투기적으로 몰빵해갖고 수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나는 진짜 나도 거기에다가 뭐 이제 뭐 몰아 넣었으면 내 자산이 얼마가 뻥튀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다들 깡통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이제 축적 과정이 있었고 아니면 나보다 탤런트가 굉장히 더 있는 사람이라든가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가 투자 개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과 나는 이제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5억, 10억 또 혹은 50억, 100억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내 수중에 100만원 밖에 없어. 1000만원 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자산이 지금부터 축적이 돼서 뭐 몇 년 후고 어쩌고 해갖고 5천, 1억, 2억이 축적이 되게 되면 나도 이 길로 갈 수가 있구나. 왜? 내 연봉이라는 거는 상승폭이 제한적인데 자산을 운영해서 이렇게 이제 자산 규모를 키워갈 수가 있구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런 희망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은 10억이나 있는데 저 사람은 뭐 다른 자산까지 합하면 20억 이상 있을 텐데 나는 이제 1억도 없어서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나서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류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상대 비교 자격지심을 항상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자산 포지션이 작다, 규모가 작다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는 주변이랑도 계속 비교를 하죠. 막 엄마들도 그래요. 주변에 누구 새끼는 공부 1등 했다 그러면 내 새끼는 꼴등인데 이런 거 비교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남과 비교하는 것들을 절제를 해야 돼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주변에 자꾸 시선을 돌리면 안 돼요. 내 포지션을 지키면서 내가 해나가는 대로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만들어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산 규모는 항상 자신의 목표치를 가지고 주변에 시선을 자꾸 돌리고, 또 이제 귀가 막 여기저기 팔랑팔랑 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좀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자들이 됐으면 합니다. 원칙가요님, 원칙가요님이라고 이제 유튜브에도 계속 이제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저를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하는 회원분이죠. 자, 트레이딩 계좌를 보니까 수익이 이제 한 4억 5,500 정도 지금 이제 나 있는 상태고요. 멘토님 유튜브 영상 보고 헐레벌떡 올립니다. 생업이 바빠서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자, 트레이딩 계좌 추천주 2주지만 수량과 금액을 제 기준으로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 적립식 계좌처럼 되어가네요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항상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회원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어디 가서 사기당하지 않을까 불안해요. 내가 돈을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나보고 운영을 해달라는 거지. 내가 도대체 그걸 왜 해주겠어요? 내 돈이 아닌데. 제가 하는 거는 회원분들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회원분들은 이제 각자 이제 본업이 있으실 거고 뭐하고 하지만, 저는 이게 본업이에요. 자, 공부를 해서 회원분들이 가진 시간적 여유보다 제가 여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회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보고 투자는 스스로가 해나가는 겁니다. 경험도 스스로가 쌓아가는 거고, 다만 제가 하는 역할은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원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공부량이 축적된 게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험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회원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죠. 이해를 돕는 거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제가 수익을 절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사고 팔고 스스로 하고, 또 내가 하란 대로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 놓고 잘못됐다고 내 탓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잘 됐다고 니 덕이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본인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거, 저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회원분들은 물론 눈꽃만큼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나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분들이 자산이 이렇게 불어나고 뭐하고 하는 걸 보면 좋지?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원칙가요님이 나중에 자산이 많아져가지고 수백억 뭐 갖고 있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가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보고 부러워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이거 뭐 일하고 뭐하고 하면서 한 달에 뭐 이제 300, 500 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빚 갚는데 이제 300, 400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유 포지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넘게 그냥 계속 공부만 하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구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죠.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적은 사람들은 원래 힘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걸 극복해 나가야 지금 원칙가 여유님이나 이런 자본 규모가 좀 되시는 분들 그만큼의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많은 분들도 이제 자본 사이즈가 이제 좀 넉넉하고 규모가 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3억 이상, 5억 이상 있는 분들은 그만큼의 과정을 대부분 다 거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본 사이즈가 좀 작은 분들은 뭐 내가 돈이 적게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제 자산 축적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자본 규모가 돼도 이렇게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에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원칙가요님 적립계좌를 봐도 지금 이제 한 1억 2,600 정도 이제 수익이 나 있고요.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 더블이 이제 넘어간 이제 구간이고,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자금 투입 규모가 좀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좀 작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금은 트레이딩 계좌와 이제 적립 계좌 합해가지고 보면 한 5억, 한 6억 가까이 이제 나 있는 포지션이죠. 그러면 원칙가요님이 지금 결과물은 이게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적립 계좌를 보면 또 코멘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일부 첨부합니다. 전 무주택자입니다. 집 살 돈을 모아서 전세도 안 들어가고 보증금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깔고 앉거나 남한테 전세금으로 내어주고 투자 자금이 제한되는 것이 오히려 기회의 상실이라고 보았고 내 가족은 어떻게든 건사하겠다고 마음 굳게 먹고 멘토님과 함께 한 지 벌써 4년 차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4년 정도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해 나가다 보면 이제 원하는 자산에 이제 이룰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만들어진 회원분 중에 한 분이죠. 자산 규모, 자산 사이즈가 이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뭐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뭐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훼손되기가 어려운, 우리처럼 투자를 해나가면 훼손되기가 어려운 자산 규모예요. 이제 생활비를 예를 들어서 과소비를 뭐 심하게 한다라거나 뭐 월에 뭐 수천만 원씩 쓰고 이래버리면 금방 뭐 깡통 날 수도 있겠죠. 뭐 수천만 원씩 쓰고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산 축적을 조금 이제 여유롭게 한다 그래도 이제 훼손되기가 어렵고 계속 불어나갈 수 있는 자본 규모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요 정도 보면 됩니다. 지금 자산 규모가 작은 분들은 1억에서 2억 정도 만들면 여기에서 이제 몇 년 굴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마음의 여유도 많이 생기고 생활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윤택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자본 규모가 작은 회원분들과 저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나가면 되고요. 본업이 전보다 조금씩 잘 되면서 멘토님의 훈련으로 자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나아지는 중입니다. 본업도 이제 잘 되셔가지고 그래갖고 여유가 조금 더 이제 생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이제 잘 되셨으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언젠가는 이제 부동산에도 자산을 배치하고 가족들과 주위에도 조금씩 더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자산 규모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자산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건 주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백 년 데이터가 이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주고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막 레버리지가 50% 70%씩 들어가니까 자산이 증가되는 폭이 굉장히 가파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게는 코멘트를 못 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종착지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서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데 주식 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자산을 불려서 부동산에다 박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 그래서 꼭 부동산을 내가 소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주택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꼭 소유의 개념으로 가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산을 불릴 때는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내가 여유가 있는데 이제 뭐 이사 다니기 불편하고 무슨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주택을 소유해야 되겠다 하면 자동차처럼 앞으로는 감가상각이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3천만원 주고 사면 한 6개월 따면 대충 2천만원, 1,500만원 떨어지잖아요. 이제 주택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는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인구가 수십 년 동안 이제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칩은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롱텀으로 보면 1년에서 5년까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내가 생각하는 스탠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10년 이상을 놓고 보면
수요 공급의 원칙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무조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처럼 막 빈집 많아지고 뭐 하게 되면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완전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내 자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건 오히려 위험한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가족들과 주위에도 조금씩 더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를 지켜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막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데이터 이제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원칙가 여유님이 지금은 보면 이제 수익은 한 6억 정도 깔고 있고, 이제 뭐 원금까지 합하면 대충 이제 한 10억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현금 계좌라든가 다른 포지션의 자산들도 가지고 계시겠죠. 자, 10억의 자산을 운영하고 수익을 한 6억 정도 깔고 있는데, 자, 처음에 이제 4년 전이 지금 4년 되셨다니까. 이제 4년 차가 진행 중인 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을까? 라는 데이터를 보잔 말이에요. 이제 2017년도 11월 달에 보면, 2017년도 11월 달에 보면, 여기 보면 1100만원이죠. 그리고 뭐 200만원 해서, 트레이딩 계좌, 적립 계좌 합해서 투자 자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10억이에요.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돈이 규모가 많이 들어가도 위험하지 않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규모를 키워서 이제 운영을 하고 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입은 이제 2017년도 6월쯤 하셨지만 본격적인 투자는 이제 12월부터 하네요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비중 관리가 아직 잘 되지 않아서 조금씩 바꿔보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제 습관을 만들어가는 중이신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익숙하지 않지만 즐겁게 임하겠습니다. 멘토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투 여러분 화이팅! 이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월까지 굉장히 험난한 기간을 지내보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또 언젠가 이런 구간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은 잘 나지 않고,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고 뉴스가 굉장히 안 좋게만 나오고 뭐 이런 포지션들이 또 언젠간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라는 거는 항상 업사이클하고 다운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동성에 대한 경험을 한두 번만 더 하게 되면 이미 원칙가 여유님의 자산은 30억, 50억, 100억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회원분들도 다 그렇게 자산 규모를 키워갈 수 있어요. 시간을 흘리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정석 투자를 해서 시간을 흘리면 전부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걸 이제 깨닫고 하시면 돼요. 이제 2년, 3년 이상 된 회원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해온 부분들을 보면서, 아, 투자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항상 위험한 포지션을 종용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에선. 세상에선 그래요. 왜? 급한 마음, 빨리 벌고 싶으니까. 1억을 1년 만에 10억 만들고 싶어. 1000만원을 5달 만에 5천만원 만들고 싶어. 이런 기간값을 굉장히 최소로 해가지고 자산을 빨리 키우고 싶어. 이런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깡통이 나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걸 관리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처음에 제가 이제 리딩 사업 시작하고 뭐하고 했을 때는 악플러들도 엄청 많고 맨날 구라 맞힌다고 욕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가 하나씩 축적이 되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 쏙 들어갔죠.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 댓글로 아이디 바꿔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양아치 새끼들이랑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비난하는 것도 이제 합리적인 비난이나 비판 같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좋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근데 뭐 그냥 이유 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뭐 자격지심에 빠져있고 뭐 시기와 질투와 뭔가 오기와 막 이상한 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선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있는 회원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제 뭐 3년 이상 된 회원분들은 함께 가고 계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 과정 동안에 스스로의 이제 변화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내 투자 습관의 변화. 그러면 분명히 얻어간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원하는 부는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지속하고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원칙가요님 같은 경우는 매집을 오래 해나갔어요. 최근에 이제 원칙가요님이 채팅방이나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방, 이제 카카오톡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코멘트 달아주신 걸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말씀 나누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매집 해나가는 데만 이제 한 2, 3년이 걸리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뭐 코멘트들을 달아주셨어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좀 깨달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뭐 1년 되는 것도 있고 투자를 이제 해가지고 회수하고 하는 부분에서 뭐 어떤 거는 3년 되는 부분, 3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뭐 한두 달 만에 수익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차곡차곡 축적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수도 많아지고 뭐하고 하지만 계속 팔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비싼 값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자산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보면 원칙가요님이 수익 인증 해주신 걸 보면 자 1월달에 3월달에 4월달에 5월달에 매달 어때요? 몇 개씩 나와요.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이 몇 개씩 나온다고. 뭐 200%, 136%, 100%, 113%, 121%, 111%, 108%. 우리는 기본 수익률이 100%예요. 이 약권에서는 리밸런싱 이제 교체 포지션도 보고 뭐 하지만 거의 뭐 요 정도 수익률이 이제 우리는 기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 수익을 내게 되면 자 원금은 빠지는 거니까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제한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산을 분배하고 분산해서 요렇게 투자를 해나가면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니까 관리가 힘들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은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그냥 안 보고 냅두면 어쩌다 한번 딱 보면 막 수백 프로씩 나 있는 거 있으면 조금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드냐고. 관리가 가만히 냅두는 건데 뭘 자꾸 샀다 팔았다 무슨 뭘 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뭐 관리가 힘들고 뭐하고 한 거지.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열어봐. 막 예를 들어서 뭐 수백 개씩 사놓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를 들어 열어본다. 뭐 1년에 한 번씩만 열어본다. 그러면은 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그 안에서 뭔가 사서 팔고 뭐 어떻게 해서 다시 사고 빚을 내서 샀다가 어쩌고 저쩌고 꼴값을 떠니까 힘든 거지. 관리에 대한 것도 체계가 잡히고 시스템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해나가야 되고요. 원칙가요님은 원래 좀 이제 매매를 하던 스타일인지 어쩐지 그런 것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보면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해줬던 이 종목을 보면 자,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줄여놓고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보면서 수익을 크게 냈어요. 자, 요런 종목들을 보면 자,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 타고 이제 매매하는 것들도 좀 할 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습관들도 잡히는 거죠. 근데 이 매매라는 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팔았는데 여기서 안 내려오고 그냥 가버릴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비싸다라거나 뭔가 그런 포지션들이 나오는 게 아니면 포지션 대응을 굉장히 짧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 그림을 제가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팔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렇게 돼서 다시 사는 포지션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내가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 결코 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깨달으라고 제가 이 그림은 가지고 나왔어요. 원칙가요님이 요즘 보면
회원분들은 카페에다가 이제 원칙과 여유 뭐 글쓴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보니까 요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뭐 매매 차트인가? 아무튼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그걸 안 해서 뭐라 그래야 돼? 서비스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리딩하면서는 요런 걸 이제 첨부를 하지 못하지만 원칙가요님은 요런 것들을 이제 많이 첨부를 해주시니까 요런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취해갔던 부분들을 이제 항상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림으로 보면 그냥 잠깐인 것 같지만 이게 1개월이에요. 1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개월 자 11개월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1년, 2년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냥 올라가기만 했어요. 11개월 동안 올라가기만 해도 어때요?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고 수익을 챙기는 데는. 근데 이거를 무슨 뭐 하루 만에 샀다 팔았다 일주일 만에 샀다 팔았다 그렇게 노력해서 절대 이 수익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자 이 수익률이 171%잖아요 이 수익률을 절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매를 해서 우리가 가만히 이제 깔고 앉아서 보유하는 이유는 단기 매매를 해서 장기 투자 그냥 끌고 가는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1000만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제 이거는 자본 사이즈가 원래 있는 분이니까, 자금을 이제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 이제, 그러니까 꾸준히 해나가시다 보니까, 요렇게, 자산 규모가 금방 커지신 건데, 자금 사이즈가 작은 분들도 시간은 조금 더 걸려도, 요렇게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검증이 될 거예요. 원칙가요님도 시작은 1000만원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1000만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해가 입혀지고 습관이 잡히고 경험이 쌓이니까 어때요? 자 자신감도 붙고 주식 투자 이거 장기적으로 하면 위험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자산 비중 중에 굉장히 무거운 비중을 주식 비중을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위험하게는 안 하시는 거죠. 왜냐면 지금 자본 사이즈가 10억 정도 되시는데 종목당 사시는 거 보면 막 20만원씩도 사시고 50만원씩 사시고 100만원씩 사시고 한다고요. 10억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작게 쪼개서 작은 수익을 계속 쌓아서 이렇게 수익금을 만들게 되면 이 수익은 훼손될 수가 없어요. 훼손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몰빵으로 금방 자산을 불린 경우에는 금방 훼손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서 자산 규모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회원분들은 다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원칙가요님의 계좌를 좀 구경을 해봤는데요. 이런 계좌 흐름들을 보고 이런 자본 사이즈가 좀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미래에 이제 10억 20억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 그래도 조금 더 좀 힘이 나지 않을까. 힘든 구간에도 힘든 일이 있거나 뭐하거나 해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리딩을 하고 뭐하고 해서 회원분들이 이렇게 자산을 키우고 뭐하고 하는데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포지션이 오고 뭐하고 하면 나도 자산을 키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냥 삽니다. 지금은 빚밖에 없지만 회원분들도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런 이제 미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은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